개혁신당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. 이게 뭐 벌어진 상황인데 뭐 아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주말 동안 일단 허은하 전 대표와 관련해서 법원상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허은하 대표도 계속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고 이준석 의원이 말한 대로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당이 정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아니요, 정비 끝났어요. 사실 이게 벌써 당 내에서 지금 92%에 달하는 당원들이 그 한쪽 손을 드러낸 상황이고, 예. 그리고 솔직히 당내 인사 중에 허은하 전 대표가 급조했던, 사실 네. 기자들도 저분 누구예요? 계속 물어볼 만한 그런 급조했던 그 이제는 임명 무효된 당직자들이 예. 있다고 할 뿐이지만 저는 그분들 알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그분들이 뭐 사무총장이니 개혁신당의 무슨 정책위장이니 이렇게 참칭하시고 한 1, 2주 동안 계셨는데 예.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개혁신당에서 모르는 분들이 그런 주요 당직에 맡는 상황 자체가 네. 되게 이례적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저희는 분열된 적이 없어요. 예. 그러면은 분열됐다는 거는 허은하 대표의 그냥 일방 주장인 겁니까? 지금 봤을 때 누가 지금 그러면 허은하 전 대표와 함께 결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겠습니까? 예. 네. 허은하 전 대표가 전 대표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약간 다툼이 있으니까 그냥 허은하 대표라고 아니 하겠습니다. 법원이 판단했는데 법원을 안 믿으면 이제 부정충이 되나요? 예, 또 그렇죠. 예. 어쨌든 뭐 저도 대표님 하니까 전직 대표든 예. 현직 대표든 예. 하는데 허은하 대표가 그 본인의 SNS에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뭐 개가천선을 해야 된다라거나 감탄고토의 정치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썼어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? 본인이 이제 겪는 걸 보면 이게 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당했던 일인데 전혀 이건 다르죠. 본인이 겪는다. 전혀 다르죠.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저한테 국민의힘에서 당원 소환 투표로 뭐 90%의 당원들이 나가라 그랬으면 나갔겠죠. 예.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다 무혐의가 된 뭐 성상납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. 윤리를 조천했기 때문에 거기서 투쟁했던 거지. 만약 92% 당원이 저한테 야 너 안 되겠다 그랬으면은 제 성격상 제가 무슨 뭐 통장 들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? 지금 통장 들고 도망간 거는 맞는 상황인가요? 도장과 통장? 반환은 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예. 통장이라는 게 뭐 실물보다도 OTP나 아니면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, 그쵸. 그런 것들을 지금 당 총무국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지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리는 됐다고 합니다만 허은하 대표나 그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라든지 뭘 알리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이준석 의원의 어떤 대선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 좀 흠집이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다 정리됐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좀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앞으로?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어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. 예. 근데 뭐 유동규 씨는 실체적으로 뭘 알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허은하 대표는 지금 그 이준석의 상황 정치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정황을 들으신 게 있나요? 뭐 구체적인 건 제가 허은하 대표 여쭤보질 않아가지고 아니 말한 게 있으면 뭐 기사라도 되고 알았을 텐데. 예. 그러니까 상황 정치 이 다음에 그다음에 이 디테일이 안 따라오잖아요. 왜냐하면 상황 정치 안 했기 때문이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예. 그러니까 뭐 헤드라인은 크게 잡고 하루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은 내용이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. 크게 어떤 단어는 던지는데 뒷받침할 만한 아니, 내 컨텐츠가 채워지지 내 않는. 느낌적 느낌으로 너는 상황이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. 예.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상황이면 말을 들어야지. 근데 네. 말 안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 정치 아닌 거죠. 네.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의 어떤 관계를 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.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좀 오늘 할 얘기가 공개가 된 게 하나 있어요. 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. 네. 이게 뭐 개혁신당에서 당원 소환을 하신 거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제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?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거기에 또 동의하는 게 다수일지는 지켜봐야겠죠. 예. 그 국민 소환제라는 게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양당은 다 발동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뭐 양당이 예를 들어서 요건을 어떻게 잡냐의 문제지만은 한 20% 이상의 주민이 발의하고 뭐 과반의 찬성으로 된다. 그러면은
그게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20% 발의는 어떻게든 채우고 그다음에 투표하러 가자 했을 때 평일날 하면은 고령층이 많이 투표해가지고 50% 넘길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개양은 바로 걸릴 것 같은데요. 개양은 바로 네, 개양은 그 제도가 가능해진다? 하면 뭐 바로 활동 걸릴 것 같은데요. 예. 개양구에서 20% 어떻게든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전국에서 막 개양에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서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표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투표해가지고 예. 그러니까 제도적 안정성이 중요한데 네. 뭐 그런 거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.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짜는지가 좀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,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소환이 잘 안 되는 게 이름이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요. 예. 이름이 잘 알려진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일수록 소환에 취약합니다. 그리고 그게 그냥 인기 투표처럼 될 수가 있겠네요. 뭔가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근데 때 쳐도 호감 비호감 뭐 이런 느낌으로.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도 뭐 임기 초에 6개월 동안은 못 하게 돼 있고 예. 임기 말에 6개월은 또 못 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뭐 해봄직한 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이건 개혁 이슈로 던지는 것 같고 우클릭 행보도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 어떻게 근데 평가하세요? 개혁적인 행보를 하려면 뭐 그런 거죠.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같이 별이 많은 분들은 예. 정치를 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명시적이지. 왜냐면 이거는 지금 주민 소환 투표는 이제 그 아까 인기 투표적 성격이 있다고 하신 건데 네. 별이 많은 거는 그냥 법원의 판단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가 얘기하시는 거죠, 별. 예, 그리고 이 과거의 별도 많지만 진행 중인 별도 많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공직 출마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은 게,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2심까지 유죄다. 그럼 높은 확률로 정말 높은 1심 유죄일 때 2심 유죄 확률이 높고 예. 2심 유죄일 때 거의 99% 대법원에서 유죄 나거든요. 예.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심 유죄인 사람을 아무리 주민들이 알고 뽑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닐까. 네, 그 지역의 정치를 위해 가지고. 예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였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인다. 네. 네,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자기 희생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와 연관된 거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는 모습 이게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하겠네요. 네, 그렇죠.